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육과 쇼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죠? 네, 구매의 조건과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알아봤어요. 오늘은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어휘와 표현, 구매. 여기 10가지 어휘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 물건을 산 후에 물건을 구매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주지요. 다음, 결제하다. 물건 값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일시불, 할부. 일시불은 물건값을 한꺼번에 한 번에 내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할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건값이 너무 커서 비싸서 한 번에 내지 못할 때 나누어 내는 것을 할부라고 합니다. 여기 할부 내역을 보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의 카드에 따라 무이자로 할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2개월 또는 3개월까지 무이자로 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환하다, 환불하다. 물건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교환하다. 그리고 다른 물건이 아니라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환불하다 라고 합니다. 다음, 주문하다. 여기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 같아요. 2,900원 주문하기. 주문 금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품절되다. 무슨 뜻이에요? 물건이 다 팔려서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구매할 때 돈을 내는 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계산하다, 카드로 계산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현금 계산보다는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자, 그럼 지금 공부한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2. 로라 씨와 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한 물건을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대화 2. 저건 색깔이 너무 화려할까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면 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보시고 색깔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교환할 수 있어요? 네, 일주일 이내에 오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서 사시는데 꼭 여기에 와서 교환해야 해요?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가셔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잘 들었어요? 구매한 물건을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건 색깔이 너무 화려할까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면 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보시고 색깔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교환할 수 있어요? 네, 일주일 이내에 오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교환 가능 기간은 매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교환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맞아요. 영수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서 사시는데
꼭 여기에 와서 교환해야 해요?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가셔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구매한 물건을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 먼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너무 늦게 오면 안 돼요. 일주일 이내에 와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네, 반드시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가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문법을 살펴볼까요? 여기 직원이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면 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사에 이라면 이라는 문법을 붙였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면, 이라면. 대부분 이 문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사용하죠? 네,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라면을 붙이고 받침이 없으면 라면을 붙입니다. 여러분, 먹는 라면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라면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문법을 사용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새라면, 물고기라면, 또 코끼리라면, 캥거루라면 이렇게 계속 어린이들이 상상하며 가정하며 부르는 노래인데요. 문법을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난 지적이며 찬양해. 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가 코끼리라면 내 코를 들어 주께 감사. 또 내가 캥거루라면 난 높이 뛰며 찬양해. 또 내가 만약 문어라면 내 팔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네, 정말 귀엽고 재미있는 노래죠? 아, 노래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세일 기간에 산 물건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세일 기간에 구매한 상품이라면 교환만 가능합니다. 2번, 카드라면 할부가 가능합니다. 3번, 이 회사 제품이라면 믿고 사셔도 돼요. 이렇게 명사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이라면, 받침이 없으면 라면을 붙여서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어떻게 가정문을 만들까요? 네,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음연을 붙이고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때는 면을 붙여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읽어볼게요. 지훈아, 집에 언제 갈 거야?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갈 거야. 사비나 씨, 아직 점심을 안 먹었으면 저랑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이 문법에 대해서는 세종한국어 2 14과에서 공부했었죠?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다시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에 공부했던 예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 갈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외국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같이 공원에 갈 거예요. 모두 알겠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면, 의면을 사용할 때와 는다면, 니은다면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면, 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더 많은 가정을 할 때, 그때는 면, 의면을 사용합니다. 다면, 는다면, 니은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정 상황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예문을 보세요. 똑같은 예문이지만 여기는 의면을 사용하고 여기는 다면을 사용했는데요.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의면을 사용할 때는 앞으로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다면을 사용해서 가정을 하면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문을 볼게요. 여기 한 어린이가 내가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가정을 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면이 아니라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만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할 거예요. 뉴스, 신문, 거리 곳곳에도 내가 나올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겠죠? 아마도 나는 가슴에 무궁화 꽃을 달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으며 내 방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있고 나는 용감한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자랑하는 일. 나는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싶어요. 네, 너무 귀여운 상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다음을 읽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할아버지가 쓰실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할아버지가 쓰실 핸드폰이라면 화면이 큰 것이 좋아요. 글씨를 잘 보실 수 있게 화면이 큰 것이 좋아요. 2번, 운동을 할 때 입을 옷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옷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은 운동을 할 때 입을 옷이라면 아무래도 편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운동할 때 입을 옷이라면 편한 것이 좋아요 라고 써보았습니다. 다음 3번, 일할 때 신을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일할 때 신을 구두라면 굽이 낮은 것이 좋아요. 굽이 높은 구두는 일할 때 신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굽이 낮고 편한 것이 좋아요. 마지막 4번,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벼워야겠죠? 무거우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다닐 컴퓨터라면 가벼운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답이 맞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 댓글에 써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해 줄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공부한 문법, 라면, 이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가 만약 스파이더맨이라면,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내가 만약 BTS라면 여러 가지 가정하는 문장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